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한국 증시를 위주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분명히 이제 제가 약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20일 날 영상을 올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약한 조정을 제 예상대로 받고 있죠. 어,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호재와 악재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앞으로 증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나 이것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 증시를 위주로 오늘 설명할 겁니다. 자, 제가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대한 이제 분석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님들과 또 이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이때쯤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7월 14일이었죠. 조정을 받더라도 약한 조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니면 혹은 바로 뚫을 수도 있다. 이런 제가 뉘앙스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채널에 제가 하락이 올 것이다. 좀 폭락 조심해야 된다. 이때도 저는 공황이 오늘에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댓글에는 간혹 제가 이번 해에 공황이 온다고 해놓고는 지금 공황이 오지 갑자기 않고 상승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그런 유언비어성 댓글이 가끔 달리곤 합니다. 저는 이런 댓글을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채널을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약간 선동을 하는 느낌, 부추기는 느낌.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지 않는 이상은 달릴 수 없는 댓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저는 올해 단 한 번도 올해 공항이 오지 않을 것이다.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항이 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올해 공항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를 해서는 안 되고, 혹시라도 증시가 오르더라도 그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투자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유언비어적인 댓글을 다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한 조회수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폭락을 한다고 했을 때 조회수 지금 4천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채널을 만들고 가장 최다의 조회수와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영상입니다. 이 이후에 구독자가 많이 생기기 시작했죠. 근데 이 이후에 봐봐요. 조회수가 막 몇 천씩 나오던 게 천씩 나오고 몇백 단위, 백 단위가 나온 적이 없었던 게 제가 이 방향성을 바꾸고 나서, 그것도 대공황에 대한 방향성이 아니라 폭락이 아니라 약한 조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조회수가 이렇게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채널에 실제로 이제 구독자는 이제 530명이지만 실제로 제 영상을 챙겨 보시는 분들은 100명 정도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외부 유입도 지금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조건 맞을 것이다. 맹목적으로. 물론 이 가운데는 인버스나 하락에 배팅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손절이라는 걸 저는 하지 않습니까? 예. 돈이 얼마가 됐든 그런 건 중요하죠. 물론 돈이 누군가에는 제가 보여드린 게, 그거는 이제 단기성 매매 자금이지만, 작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돈 1,000만 원, 1,200이 넘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10% 이상의 손실이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의
거의 140만 원의 손실이 났을 텐데 그것을 자르고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주식을 하기 위해선 손절이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배웠던 그런 여러분들이 믿었던 유튜버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공황 유튜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차트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물론 제 채널에 이제 나머지 구독자분들은 눈팅 중이겠죠. 왜냐면 제가 이제 그분들은 궁금한 겁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하고 이제 폭락이 온다 이런 채널들을 이제 가서 이제 계시는 거죠. 다시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생각하시고 이렇게 어떤 신념이나 이런 걸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좀 서론이 길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회수가 다시 많아지게 분명히 될 겁니다. 자, 과연 7월, 8월에 대공황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튀르키예 대통령 푸틴 요구 고려하면 흑해 곡물 협정 복귀 가능. 또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장기화가 될 경우 러시아가 이 흑해 곡물 협정 종료한 것이 장기화가 될 경우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러시아가 노리는 노림수는 결국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러시아가 뭐 4가지인가 5가지를 요구를 했잖아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 중에 2개나 3개라도 해주면 러시아는 다시 복귀를 하거나 일부 복귀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부추겨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몇 달 뒤에 다시 한번 어떤 식량 시장의 위기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이든 러시아는 얻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자,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강한 장세기 때문에 이것들로 쉽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게 다만 이것이 이제 다음 달 CPI 혹은 그 다음 달 9월 CPI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진다면 증시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악재를 우리는 굉장히 큰 악재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국 완다 디폴트 피할까? 자산 처분에 채권 상환할 것.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자, 이 완다 가지고 또 뭐 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우리가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한국에서는 아직 부동산 PF 문제가 새마을금고에서는 터졌지만 거기서 이제 봉합이 됐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완다로 야 이거 진짜 세계 경제 대공황이다. 경제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게 특히 이제 뭐 차트를 분석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겁을 줍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큰 문제, 아주 큰 문제로 번져질 경우에는 증시가 벌써 나락을 갔어야 됩니다. 왜? 돈은 먼저 움직이니까. 우리 메이저 형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문제고 당장에 공황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개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근데 증시는 이거에
아주 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나 다음 주에 있을 FOMC에 주목을 하면서 조정을 받고 또 리밸런싱 문제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결국에 여러분 제 채널에 영상이 있지만 대공황은 결국에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채가 이거보다 지금 더 커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이런 뉴스들, 어떤 금융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씩 보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경각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나쁜 소식만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부터 호재를 보도록 할게요. 왜? 지금의 증시는 호재에 반응하는 증시, 아주 강한 증시입니다. 아시겠죠? 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 7월이 금리 인상 마지막일 듯. 자, 버냉키 전 연준 의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만,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이제 예전에 버냉키 전 의장의 어떤 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했잖아요. 사실 그거는 해결을 했다라는 측면보다는 망할 수 있는 미래를 그러니까 뒤로 미루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지만 잘한 거죠. 왜냐면 그때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최고의 수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경제, 뭐 애덤 스미스의 어떤 경제학 이런 거를 추종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버냉키 전 의장을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자유경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 파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면 우리 비트코인은 뭐 통화정책을 할 수 있을 거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유경제 시스템에 맡기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큰 파국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이 세계의 어떤 중심의 화폐가 쉽게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많지만요. 그래서 이 버냉키 전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노벨상 받았나? 아무튼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마지막일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매우 확률이 높습니다. 즉 7월 27일에 연준이 우리 금리 인상 더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변화에 따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왜? 저번에 그 연준 의장 그 이름 연준 의장이 아니고 그 연준의 누구죠?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매파 있어요. 유명한 매파.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 매파 그 연준 그 의원이 그 사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저는 유추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미 금리는 더 이상 인상하지 않겠다. 하지만 연준이 기존에 얘기했던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우리는 언제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그 여지는 남겨둘 필요성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흑해공물 협정을 푸틴이 파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다시 복귀할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연준은 기존의 스탠스는 유지하되 살짝 소프트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시에 좀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셨죠? 자, 우리가 또 호재 무엇이 있나? 자, AI 관련 매출 10배 늘었다. 기대되는 AI 수혜주. 자, 이거 보면 소프트웨어 컨설팅 AI 시너지 효과 주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시너지들이 중장기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AI라는 거는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기차보다도 여러분 AI가 더 지금 초기 단계예요. 그죠? 왜? 전기차는 이미 상용화가 어느 정도 됐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뭐 이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느냐, 더 안전성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AI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버블이 일어날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I가 버블이 일어날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이 관련 종목 섹터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호재에 우리는 집중을 하고 어떤 섹터들을 우리가 쳐다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런 앞서 말씀드린 완다나 이런 거에 쫄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걸로 대공황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차트를 분석해도 대공황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공황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어떤 큰 변수가 생긴다면 올 수도 있겠지만요. 그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확률이 매우 낮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래도 살아야 지구책 몸부림 결론은 알바 대신 로봇. 자, 인건비 상승에 서빙 로봇 도입 매장 늘어 65% 내년도 아르바이트 고용 축소할 듯. 여러분, 매출은 줄어들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힘든 상태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결국 로봇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로봇 기술은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로봇은 뭐하고 연결할 수 있죠? AI, 반도체. 이것을 여러분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로봇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지만, 반도체 섹터가 좀 유망한 것 같은데, 그럼 로봇도 괜찮지 않을까? 이 지금 경기 침체 시대에 어떤 것이 각광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매출에 수혜되는 종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여행업은 다 개축 쓰는데 갑자기 요기요나 어떤 뭐 넷플릭스, 뭐 배민 이런 좀 비대면 서비스들이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셨죠? 너무 많이 알려주네. 진짜 이런 채널이 어딨어. 진짜. 응? 너무 많이 알려줘. 아무튼 아무튼 뉴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아무튼 이제 그 코스피 한번 우리나라 증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삼성전자, 응? 삼성전자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이게 공황이라면 여기서 꼬리를 달까요? 아니 지금 모든 게 다 작살나게 생겼는데 공황 이런 현상이 생기겠냐고요. 제가 테슬라 미리 테슬라 그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실적 발표가 아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전망을 했죠. 차트를 분석하면서 그 위를 돌파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제 확률상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가 8%씩 떨어졌나요? 엄청 폭락했는데 그때 제 채널에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죽었다 이제. 어? 어? 아니 그러니까 뭐 죽었다고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조롱하는 이제 댓글이 뭐 좀 달리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를 칭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지만 조롱하는 댓글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그 댓글 다 지워졌어요. 알아서 제가 지운 게 아니라 뭐 지워졌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댓글을 함부로 다는지. 자, 얼마 떨어졌어요? 고작 여기까지밖에 안 떨어졌잖아요. 오히려 꼬리 달고 올라갔고 코스피 증시는 0.37% 상승하고 코스닥은 0.32% 상승했네요. 시장이 대공황이라며. 대공황 유튜버가 이제 주장하는 건 차트가 끝났다. 이거 10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7월, 8월 공황이라고 했는데
7월 후에 공항이 안 오면 이제 8월밖에 안 남았네요. 자, 또 이제 얼마나 또 연기를 할까요? 뒤로. 와, 뒤로 또 이제 딴소리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또 뒤로 또 공항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할 게 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를 채시고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빨리 깨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빈부격차는 훨씬 많이 벌어질 거고 여러분들은 도태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럼 조정이 끝이냐? 저희가 봤을 때 추가 조정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조정은 기간 조정이라 기간 조정이고 가격 조정이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요 구간 정도가 됩니다. 정말 악재가 터져도 65,000 전자 진짜 이거 큰 악재 터져도 이 구간은 지지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열어는 둬야 된다. 근데 61선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며칠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7일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연준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얘기해서 시장이 그것을 강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회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은 어쨌든 금리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금리가 동결되는 순간 지금의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미국은 금리 동결을 1년에서 2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가 동결할 동안 상승장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경우에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깊은 조정이 아닐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에코프로가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코프로는 이렇게 또 상승을 해요. 여러분, 제가 전기 배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200만 원 가면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의 관점에 이 에코프로는 포트폴리오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이거 사실 위험 신호예요. 이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렇게 빠지는데도 얘가 이렇게 오르는 거 이거 광기예요, 광기. 여러분 이미 이것은 버블이다. 제가 한 번도 버블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과열이다. 근데 전기 배터리는 버블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이게 200만 원 가더라도 운으로 그렇게 수익 내면 나중 운으로 다 토해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기 배터리는 제가 따로 에코프로와 전기 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분석 영상을 따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이수페타시스 가지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제가 여기서 손절했는데 반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시간외로 이수페타시스가 무려 3.8%나 상승을 합니다. 자, 만약에 이수페타시스가 고점을 뚫어버리면 전 이제 이 매매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의 매매가 상당히 힘들어요. 원래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이 매매 때 11선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전기 배터리 관련된 수요에 어떤 우리나라 시장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급이 광기란 말이죠.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이제 그거 시세가 변동할지 몰라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에코프로가 상승을 해버려서 20만원, 뭐 130만원 이렇게 140만원 이렇게 돌파해버리면 수급이 이수페타시스가 오히려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엔비디아는 또 하락을 했단 말이죠. 엔비디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시가 갭 띄우고 음봉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수페타시스는 매우 유망한 회사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반도체 섹터. 그래, 앞으로 유망할 수 있어. 특히 AI 반도체. 그러면 내가 이것을 공략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종목은 많습니다. 이수페타시스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반도체 종목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아, 난 어떤 게 마음에 드는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난 마음에 들어. 그럼 반도체 종목 해보고 AI가 마음에 들어. 그럼 AI가 해보고 뭐 아니면 난 로봇이 마음에 들어. 그럼 로봇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대공황이 올 거라는 그 두려움보다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할 것이고 어떤 섹터가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폭등을 할 수 있나,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것들이 각광받을 수 있나, 인기주로 어떤 이렇게 미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미인주가 탄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조정이 좀 올 수 있지만 결국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증시를 바라봐라.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국 증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이제 조정을 받을 때 많은 이제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살지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